아니, 저 사실 그 영어가 저 정말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450 중에 270?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정도였죠. 수험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가 기본기라든지 약간 논리적으로 푸는 그런 접근 방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그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의 영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강의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영어를 못했었구나 라는 걸 실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영어를 뭐라 해야 되지? 맥락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조정호 선생님은 단어나 문법이나 독해 스킬들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셔서 그 강의를 듣고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 커리큘럼을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 엄청난 양을 공부할 필요 없이 딱 개념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변형 문제 풀면 딱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EBS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들을 선별해서 저희한테 수업을 하시고 강좌를 진행하시거든요.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올 만한 지문들만 선별을 해서 강좌를 제공해 주시는 건 도움이고 시간적으로 절약을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좌 자체가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공부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인강 선생님들은 관리 같은 게 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호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정신교육도 해주시고 메가쌤 캐스트에 가끔가다 힘이 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조정호 선생님이 주간 완전학습 스케줄 이런 거를 올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현강 학생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강에서도 올려주셔서 그렇게 스케줄 관리를 해주신다는 점이 인강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 건강을 해치시면서까지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버텼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탑워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스탑워치를 항상 공부 시간을 측정해서 선생님께 보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쭉 해나가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되게 귀찮은 면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게을리하는 순간순간마다 문자로 요즘 무슨 일 있니? 누구야 무슨 일? 이러면서 개개인별로 다 챙겨주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너네가 딱 하루 종일 있을 공간 하나 정해서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말고 너네 공부해라 하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편지를 써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면서 느끼면서 고3 수험생활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조정호 선생님은 네가 해왔던 대로 우직하게만 하면은 해나간 대로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걸 당연히 그냥 믿고 따라서 했었던 것 같아요. 조정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추상적으로만 풀던 그런 영어 문제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영어 실력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1, 2학년 동안. 그러면서 수능 공부는 안 했거든요. 제가 수능 영어 공부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 모평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영어 단어 암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선생님 강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었고 제가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다 보면 이게 감만으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답은 답이래요. 답인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건데 결국 그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소화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 문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몰랐는데 조정호 선생님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영어를 푸는 데에도 어떠한 원리란 게 숨어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수능이든 쉬운 수능이든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뭐 재진술로 삼아 그 빈칸을 채워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소재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당황하지 않고 수능장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던 그 독해정석 실력편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어민보다 더 영어를 잘하면 솔직히 문제 될 거 없지만 솔직히 한국 학생으로서 그렇게 불안한 과목이기도 하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게 자기 실력을 올리는 길이든 다지는 길이든 자신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의 강좌를 모두 다 정말 다 제때 들으셔야 하지만 파이널이 정말 최고였던 이유는 진짜 선생님의 파이널의 목표는 사실 저희에게 루틴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루틴이라는 그 말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루틴화 되게 책을 교재를 집필하시고 그대로 수업을 하셨거든요.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주시는 교재와 수업을 제공해 주시거든요. 정말 파이널은 어떤 학생이든 꼭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능 대비를 시작할 때는 독해정석 기본 강좌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때 예비 고3이라는 그런 명칭이 아직 선배들은 수능이 끝나서 저희에게 수능 바톤이 넘어온 상태지만 자기가 고3이라는 건 진짜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내가 진짜 고3인가? 스트레스는 받는데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선생님 강좌를 처음 들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영어 단어 암기를 강조하셨어요. 영어 단어 암기를 꾸준히 하면서 예비 고3에서 진짜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고3으로 가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었고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 월드 인 컨텍스트라는 강의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체화시키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의 구조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도 2016년도 수능에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상관없이 원점수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마지막까지 믿고 갈 만한 수업입니다. 꼭 믿으세요, 조정호 선생님은. 네, 조정호 선생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영어답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자부를 하고요. 제가 수업을 2년 동안 들어본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우직하게 끝까지 선생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정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실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이 조정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정호 선생님과 함께 하실 1년 동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문 독해까지 완벽하게 체득을 한다면 수능장에서도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만점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파이팅!